안녕하세요. 구대판다 스텝 루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품을 수동 업로드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요즘에 구대판다 채널을 통해서 초보자분들이 이제 저희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도 상품을 업로드 하시거나 구매 대행을 시작하실 수 있게끔 기초 강의 영상을 쭉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가 정리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걸 가장 먼저 이렇게 보고 올려야 하는지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화면을 보시면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테디쌤이 올려주셨던 기초 강의를 먼저 보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키워드 기초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소싱을 할지를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키워드 기초편의 상품명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소싱할지 결정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상품 소싱을 하셔야겠죠. 요거는 타오바오나 티모를 통해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찾는지 테디쌤이 자세하게 이렇게 영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그냥 상품을 이제 업로드 하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편집하셔가지고 한글화 하신 다음에 업로드 하시는 게 구매 전환율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상품 상세 페이지 편집 옥토 스튜디오 편이었습니다. 이 다음 단계는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통한 업로드입니다. 저희가 뭐 대량이던 반자동이던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반자동 혹은 대량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테디슨 영상을 보시면 반자동 프로그램인 쿠데를 통해서 상품을 업로드하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다뤄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대표님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수동 업로드입니다. 사실 수동 업로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상품 키워드를 찾아서 상품명을 짓고 그리고 상품을 소싱을 해서 한글화한 다음에 각각의 마켓에 로그인을 하신 후에 각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업로드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수동 업로드 편을 처음부터 쿠팡, 스마트 스토어, 11번가, 지마켓, 옥션 이렇게 4개의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쿠팡 수동 업로드 편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의 전제는 이 테디쌤의 이 3가지 영상을 모두 보셨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먼저 이 강의들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구대판다 스텝 루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쿠팡 수동 등록 영상에 이어서 스마트 스토어의 수동 등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에 상품 관리를 들어가시면 상품 등록이 있으십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상품 등록을 보시면 사실 마켓별로 크게 이 상품 등록 화면이 다르지 않아요. 필수값들만 입력을 하시면 상품을 판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로직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 등록을 들어가시면 복사 등록이 여전히 있는데 이 복사 등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표님들이 등록하신 상품을 불러오기 해가지고 일부 정보만 수정을 하고 다시 업로드를 하실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인데요. 거의 수동 등록하실 때는 이것보다는 모든 정보를 이렇게 다 수기로 입력하시는 것이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카테고리 선택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업로드한 예시 그대로 똑같이 올려볼 건데요. 우리가 업로드할 제품은 이렇게 생긴 인테리어 의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테리어 의자 한번 올려보도록 할 건데 만약에 이 상품을 어떻게 키워드를 찾고 상품명을 어떻게 짓고 이런 것들은 테디쌤의 기초 영상이 잘 나와 있으니까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은 기초 강의 영상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카테고리를 먼저 설정을 해줄 건데 내가 만약에 업로드할 그 제품의 카테고리를 알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쇼핑 탭이 있어요. 쇼핑 탭에 가셔서 메인 키워드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 해외 직구 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클릭을 하시면 우리 같이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시는 분들 상품들을 쭉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의 카테고리를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대충 봐도 인테리어 의자는 이 카테고리 명 자체가 인테리어 의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의자로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테고리명 똑같이 인테리어 의자 이렇게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아래에 뜨고 이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선택한 카테고리라고 해서 인테리어 의자 선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독 설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 구매 대행업자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거의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사야 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려견들의 사료라든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일정 수준의 이 아이템들을 꼭 사는 것들, 그런 걸 구독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한 달이면 한 달, 2주면 2주 이렇게 구독을 해놓으면 고객이 귀찮게 주문을 넣으러 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시기가 되면 금액이 빠져나가고 상품이 주문되는 원리인데요. 사실 구매 대행은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설정 안 함 선택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상품명을 지어줄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쿠팡 같은 경우는 상품명을 50자 이내로 지어줬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이 로직에 따르면 여기 100자까지 입력이 가능하지만 상위 노출이 잘 되는 상품명의 기준은 한 20자에서 30자 이내입니다. 자, 여기 상품명에 관련된 내용들 좀 보시면 네이버는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품명이라든지 스팸성 키워드 이런 것들을 잘못 상품명 입력하게 되면 판매 금지가 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유명 상품 유사 문구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땡땡 스타일, 모모 스트, 예를 들어서 명품 같은 경우에 구찌 스타일, 구찌스트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을 기재하는 경우에 별도 고지 없이 제재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용 상품명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대표 상품명 수정 시에도 전용 상품명으로 노출됩니다. 우리는 상품명 하나로 갈 거기 때문에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상품명을 검색 최적화 가이드에 잘 맞게 입력하면 검색 노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검색 품질 체크를 나중에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미리 지어온 상품명 한번 이렇게 입력을 해볼 건데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저는 30자 이내로 이렇게 지어왔고요.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 이거 눌러보면 검색 품질에 잘 맞게 입력이 되었다고 나오네요. 자세한 검색 최적화 가이드가 궁금하다면 이걸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바로 스마트 스토어 SEO가 나오게 됩니다. SEO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거예요. 네,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했을 당시에 상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보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여기 가이드 보러 가기 누르시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 검색 엔진에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따르면 다 보셔도 되지만 제가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면 네이버 검색 엔진 최적화, 이건 SEO라고도 부르고요. 적합도, 신뢰도, 인기도에 따라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내 상품이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용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네이버가 싫어하는 것만 피하면 됩니다. 상품과 관련이 있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상품을 등록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상품명 지었을 때에 확인했던 이런 내용들 있죠? 관련이 없는 거라든지 어뷰징을 일으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만 한번 볼까요? 자, 상품명의 잘못된 상품명과 상품명 SEO 가이드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시들을 잘 보시면 돼요.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막 지어놓는 그런 상품명을 뜻하는데 스마트 스토어가 원하는 방향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 상품명입니다. 굉장히 짧은 것을 볼 수 있죠. 딱 봐도 판매자가 어떤 제품을 판매할지가 딱 보여요. 굉장히 중복도 없고 흔히 말하는 옵션의 종류라든지 모기장이면 텐트, 모기장 텐트 막 엄청 반복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싹 다 제거한 간단한 상품명을 지향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뭔가 배송이라든지 할인이라든지 판매 조건들, 무료 배송, 이런 사은품 증정하는 거, 무이자 할부 이런 것들을 상품명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별도로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수식어를 사용하지 말래요. 상품을 나타낼 수 있는 정확한 키워드들만 남기고 상품명에는 굳이 노출시키지 말라는 거죠. 이미테이션, 가품 팔지 말라는 얘기고요. 연예인들이 착용하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해서 연예인명을 함부로 쓰신다든지 아니면 브랜드명을 함부로 쓰신다든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키워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 반복 싫어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홍보성 문구,
예를 들어서 뭐 국내 퀄리티, 우리 해외 구매된 제품인데 국내 생산 퀄리티 이런 것들 사실 조금 어뷰징을 일으킬 수 있는 홍보성 문구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한문을 사용한다든지 특수문자를 다수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심해 주시면 되세요. 거의 SEO 로직을 쭉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중복을 싫어하고요. 어뷰징, 홍보성 문구들 상품명에 입력하면 안 된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지어놓은 이 제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품명을 입력을 했고요. 상품명 검색 품질을 다시 해봤을 때 잘 입력됐다고 나오죠. 네, 심지어 이 상품명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카테고리를 인테리어 의자라고 해놨잖아요. 이 인테리어 의자가 반복돼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여긴 잘 나오는데 아까 봤던 이 화면에서 SEO를 보면은 카테고리도 반복하지 마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판매가입니다. 네이버에서 이 판매가는요, 내가 할인하는 전 금액, 즉 내가 만약에 이 제품을 할인율을 매겨가지고 노출시키고 싶으시면 이 할인을 설정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약 할인가에 뜨는 이 금액에 내 마진을 더한 금액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더 금액을 넣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판매가는 우리가 옵션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이버는 옵션 1번에 판매 가격을 넣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는 이런 상품명이 있을 때 옵션 1번, 옵션 2번 등등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품의 가격은 옵션 1번의 가격이어야 하고요. 대표 이미지도 옵션 1번의 대표 이미지, 특히 눕기 컷이어야 합니다. 이게 다 SEO 로직에 반영이 된 이런 상품명과 옵션의 가격 그리고 대표 이미지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판매가는 옵션 1번에 판매가여야 하는데 우리가 판매할 제품 지난번에 쿠팡에서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제품들 판매를 할 거고요. 화이트 소형이 1번 옵션으로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판매 가격, 최종적으로 내가 판매할 가격을 할인이 적용된 것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가격 타오바오 원가 곱하기 환율 곱하기 마진 더하기 배송비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할인이 된 여기에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인테리어 의자에서 옵션 1번 화이트 소형 옵션 2번 화이트 대형 이렇게 상품을 등록한다고 하면 판매 가격은 옵션 1번의 화이트 소형에 대한 이 마진식을 더해서 나온 화이트 소형의 옵션 1번 가격을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75,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실제로 고객한테 받을 금액이 75,000원이고 할인율은 50%로 하고 싶어. 그러면 판매가에다가 내 마진을 곱한 금액의 2배를 더한 15만원을 여기다 넣고 할인을 설정함으로 두신 다음에 기본 할인에 75,000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할인가가 75,000원으로 해서 사실 75,000원은 내 마진식을 다 포함한 내 마진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할인 완료 가격에 반영이 되도록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기본 할인에 전체 할인을 전 눌렀는데 이 PC만 할인, 모바일만 할인을 누르시면 PC 혹은 모바일에서 각각 할인율을 다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PC는 7만원, 모바일은 75,000원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냥 두 개 다 동일한 할인율을 원하시면 전체 할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예약 할인도 있는데요. 내가 설정한 할인 기간에 이 판매가에서 얼마를 더 할인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거의 해주지 않고 우리 상시 판매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판매 기간인데요. 따로 판매 기간은 설정하지 않고 우리 항시 판매잖아요. 그래서 설정 안 한 눌러주시고 부가세는 과세 상품이 왔습니다. 다음 네이버 풀필먼트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풀필먼트라고 해가지고 3PL 아시나요? 3PL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창고에 물건을 쌓게 되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쪽에서 알아서 주문을 확인한 다음에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을 풀필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해외 구매 대행업자잖아요. 재고를 쌓고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설정 안 함으로 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재고 수량을 입력해 주려고 하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재고 수량을 사용하면 옵션 재고 수량이 적용되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옵션을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비워두시고 옵션 설정을 한번 가볼 건데요. 옵션은 선택형에 따라서 설정함을 눌러주시고 옵션 입력 방식 직접 입력하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옵션 구성 타입은 조합형으로 두세요. 그래야지만 내가 옵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옵션별로 가격을 따로 조정할 수도 있고 재고나 수량 관리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조합형으로 두신 다음에 옵션명 개수 요거 쿠팡 수동 등록 보시고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쉬우실 텐데요. 어떤 상품을 내가 장바구니에 담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옵션명을 2개로 해서 1번 옵션명은 뭐 사이즈 2번 옵션명은 컬러 이렇게 지정을 해둔 경우에 2가지를 선택해야지만 장바구니 담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 되도록이면 옵션명 개수를 1개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1개로 두고 정렬 순서는 내가 입력한 등록 순으로 두시면 입력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예시에 컬러로 나와 있으니까 저는 컬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옵션이 이렇게 2컬러의 2가지 사이즈잖아요. 그런데 컬러로 두신 다음에 이 4가지를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소비자가 옵션을 선택해야지 라고 컬러를 누르게 되면 뚜루루루 4가지 옵션이 동시에 뜨는 거죠. 그러면 한눈에 볼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선택이 편리하겠죠. 옵션 목록으로 적용 누르면 이렇게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옵션 가는요. 여기 플러스 혹은 내가 마이너스를 누르면 마이너스로도 바뀌는데요. 여기 있는 옵션가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방금 설정하고 내려온 이 판매가 기준입니다. 판매가는 옵션 1번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옵션 1번은 화이트 소형의 가격이었어요. 이게 75,000원이었고 내가 마진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판매가가 대형은 10만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하면 옵션 1번을 기준으로 하니까 옵션 1번 기준으로 플러스 25,000원이 되겠죠. 옵션 3번은 플러스 0원이 되겠고요. 옵션 4번은 똑같이 플러스 25,000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옵션가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옵션가는 블랙 대형과 화이트 대형에만 이렇게 플러스 가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옵션 1번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재고 수량을 넣을 건데 마찬가지로 재고 수량은 200개 정도 넣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일괄적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재고 수량이 200. 선택 목록 일괄 수정을 누르면 재고 수량이 바뀌게 되면서 판매 상태가 판매 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 타오바오의 상품 아이디를 숨기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오바오의 상품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아이디는 하고 다음에 나오는 이 숫자가 타오바오의 상품 아이디가 돼요. 수동 등록을 하시게 되면 상품을 찾는 과정이 꽤나 복잡스러운데요. 이런 타오바오의 상품 아이디를 애초에 상품 등록할 때 숨겨놓으면 찾기가 쉬우시겠죠. 이런 거 한번 넣어주시면 돼요. 목록을 다 입력을 했으니까요. 우리 한번 재고 수량을 한번 확인해 보러 갈까요? 재고 수량 여기에 200씩 넣었으니까 총 800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 올라가 보면 재고 수량이 총 재고 수량으로 입력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직접 입력형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실 크게 구매 대행에서는 쓰지 않아도 돼요. 뭐냐면 이거 설정함 누르시면 예를 들어서 뭐 각인 문구를 새겨드립니다. 이런 판매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옵션명이 각인 문구라고 나오고 소비자가 이걸 클릭을 하면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창들이 떠요. 뭐 10자 이내 입력. 그러면 소비자가 각인할 수 있는 문구를 10자 이내로 입력하면 각인을 해서 오더메이드로 상품을 만들어주는 방식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설정 안 함으로 두시면 돼요. 다음은 상품 이미지인데요. 여기 있는 대표 이미지는 아까 제가 SEO에서 설명드렸듯이 옵션 1번의 가격과
대표 이미지를 누계컷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누계컷에 이미지를 넣지 않으면 추후에 광고를 못 돌리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로직상 SEO를 따르면 대표 이미지는 누계컷을 넣어야 해요. 그리고 권장 크기도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죠. 대표 이미지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대표 이미지에 누계컷도 있고요. 아니면 옵션 1번의 이미지를 넣으셔도 됩니다. 옵션 1번도 제가 누계컷으로 예쁘게 이미 정리를 해놓은 상태라서 화이트 소형이 옵션의 1번 값이니까 요거를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가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는데 추가 이미지에다가 이런 블랙 컬러 혹은 이런 인테리어 사진이라든지 배치되어 있는 이런 사진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3가지 넣어볼게요. 그러면 추가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동영상인데요. 스마트 스토어는 동영상을 굉장히 쉽게 파일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동영상은 1분 이내면 좋은데 대부분의 타오바오 판매자들의 동영상 길이가 다행히 1분 이내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미리 타오바오를 통해서 동영상을 다운받았고 저는 파쿤을 통해서 미리 타오바오에서 동영상을 다운받았고요. 그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고 동영상 가져오기를 누르고 동영상을 넣어줄게요. 자, 그런데 제가 이름을 좀 예쁘게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 이유도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동영상을 이렇게 열면요. 동영상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썸네일이 추출이 되는데 기왕이면 좀 흔들리지 않은 그런 것들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완료를 누르고 동영상이 내가 여기다 업로드하면 어디에 보이냐? 상세 페이지의 대표 이미지 영역에도 보이고요. 그리고 상품 상세 정보, 여기 상세 페이지거든요. 상세 페이지의 가장 최상단 혹은 이렇게 윈도우 리스팅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상품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지정해서 들어갔을 때 내 동영상이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네이버가 요즘에 동영상을 많이 수집하는 편이에요. 숏폼이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이렇게 1분 이내의 영상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수동 등록할 때 꼭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영상 타이틀을 넣어주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왜 동영상의 이름을 예쁘게 지었는지가 나와요. 저는 이렇게 지어줬었는데 여기 동영상 타이틀이 20자 이내로 지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검색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쁜 테라스 의자라고 검색 엔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 제 동영상이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동영상 마음에 드네 해서 클릭을 하면 들어가면 제 상품 페이지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 상세 및 통합 검색 노출 시 활용되는 문구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상한 키워드 넣지 마시고 내 상품의 특징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는 키워드들로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세 설명, 상세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역시 직접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 누르시면 돼요. 이거 누르시면 아까 우리 쿠팡윙 등록했던 것처럼 빈 화면이 나오는데요. 마찬가지 수동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하단 이미지를 꼭 넣어주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상단 이미지와 하단 이미지를 잊지 마시고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하단 이미지는 우리가 구매 대행 업자로서 꼭 공지해야 되는 내용들을 상단과 하단에 이미지화한 그런 이미지들을 말하고요. 예를 들면 상단 이미지에 이 상품 구매 대행 제품입니다 라든지 아니면 하단 이미지에 우리는 KC 인증을 받지 않고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는 판매자들이잖아요. 그런 문구를 꼭 넣는다든지 그런 내용을 포함한 상단 이미지와 하단 이미지를 먼저 잊지 마시고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다가 한글화된 상세 페이지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넣는 방법은 사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한글화된 상세 페이지를 쭉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체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들이 쿠팡을 먼저 등록을 하셨으면요. 예를 들어서 쿠팡 등록된 이 페이지 가실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상세 페이지 쭉 있으면 이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셔도 그대로 상품 페이지가 복사가 됩니다. 이거 완전 꿀팁이죠. 그래서 순서적으로 쿠팡에 수동 등록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등록하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단 이미지, 하단 이미지 빼먹지 말고 한글화된 상세 페이지를 가운데 넣어준다. 그리고 등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뜨면서 상세 페이지가 완료가 된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네이버의 상세 페이지의 권장 크기도 사실 나와 있긴 해요. 여기 가로에 860 픽셀로 작업하시는 것이 좋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상품 주요 정보 입력하는欄이 나옵니다. 여기 카탈로그라는 거는 네이버의 그 가격 비교 기능이 있잖아요. 어떤 상품을 내가 검색을 했을 때 쇼핑몰별 최저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묶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묶을 때에는 애초에 이 상품과 묶을래요 라고 선택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활용하는 기능이고 그 외에는 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품을 이제 최저가 노출로 묶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 여기에다가는 대표님들 몰 이름, 협력사 이거 동일하게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직접 입력을 누르시면 선택된 브랜드에 뭐 루나몰, 협력사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들이 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하시면 먼저 여기에서 네이버 브랜드 사전에 대표님들의 브랜드를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검색을 하면 우리가 등록한 브랜드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그냥 직접 입력으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빈칸만 없이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품 속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바로 필터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 상품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특성, 속성들을 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선택하셔가지고 가장 비슷한 것들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속성값 뿐만이 아니라 속성 더 입력하기를 누르면 더 많은 속성이 나옵니다. 이게 수동 등록의 장점이자 단점이죠. 가장 내 상품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속성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 누르고 그리고 내려가서 KC 인증 관련된 걸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KC 인증 없이 판매하는 판매자들이잖아요. KC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요게 체킹이 되어 있으실 텐데 우리는 구매 대행이라서 KC 인증이 없어도 되는 거라서 이거를 체킹을 구매 대행으로 옮겨주셔야 해요. 이렇게 옮긴 다음에 인증 정보는 필요 없으니까 비워두시고 원산지 체킹을 하셔야 되는데 국산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국산이 아니죠. 중국 구매 대행이니까 수입산으로 선택하시고 아시아에 중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사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모르시겠으면 빈칸으로 두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이퍼나 아니면은 그냥 중국 이렇게 빈칸만 없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둬볼게요. 그리고 상품 상태 당연히 신상품이겠죠. 그리고 맞춤 제작가 아니고요. 제조일자나 유효일자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대표님들이 등록하는 그 상품이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는 품목이다라고 하면 불가능에 체킹해 주셔야겠죠. 밑으로 내려가서 상품 정보 제공 고시 한번 보면요. 요거 화살표 클릭을 하면 상품군 설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기타 재화 선택하셔도 되지만 대표님들이 상품을 올리는 그 제품의 카테고리에 맞춰서 입력해 주시면 좋겠죠. 저는 가구니까 가구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건들 게 없어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배송을 설정해 줄 건데요. 이미 스마트 스토어 세팅이 완료가 되셨다면 별로 수정하실 게 없으실 거예요. 배송 여부에 배송 그리고 택배로 우리 보낼 거고요. 배송 속성, 일반 배송이고요. 택배사, 대표님들의 배대지에서 이용하고 있는 국내 택배사 선택하시면 되시고 묶음 배송은 불가능 하셔야 이 개별로 배송비를 책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가로 하시고 묶음 배송의 단점도 설명을 기존에 드렸는데요. 묶음 배송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 몰에서 다른 상품들을 같이 이렇게 구매한 경우에 배대지에 도착하는 배송일자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찍 물건이 도착한 물건도 가장 늦게 온 물건과 함께 합배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로 두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배송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품별 배송비, 우리는 무료 배송으로 노출을 하되 이미 판매가에 나의 배송비가 녹아져 있는 형태라서 무료로 이렇게 두시면 되시고 만약에 제주, 도서, 산 간에 추가 배송비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설정해 주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제주도라든지 도서 상간에서 추가 배송비가 발생할 경우 여기에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설정함 누르시고 3권역을 눌러주시면 제주 추가 배송비 거의 뭐 5,000원이나 뭐 6,000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주도 외에 추가 배송비 뭐 7,000원, 뭐 10,000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제각각이니까 참고하셔서 넣으시면 돼요.
지역별 차등 배송비도 있는데 굳이 이거 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별도 설치비는 제가 가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도 설치비를 받지 않으면서 고객이 거의 DIY, 고객이 직접 이걸 조립해가지고 사용하셔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거든요. 중국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알아보시고 하시면 되고, 우리가 사실 배송 기사님이 배송을 해주는 거지 별도로 설치 기사님이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이면 별도 설치비 없음 선택해 주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출고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 입점하실 때 배대지 주소 영문으로 등록하셨으면 변경하실 게 없으실 거고요. 반품 교환 같은 경우는 한번 설정을 해보면 반품 교환 택배사, 기본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진택배로 기본 택배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품 배송비, 이거 지난번에 우리 반품비는 너무 판매가 대비해서 과도하게 책정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쿠팡과 동일하게 하면 내가 판매하는 옵션의 최저 옵션가, 요거의 편도 기준이니까 나누기 1을 한 금액을 넣어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75,000원의 반이니까 37,500원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왕복 배송비로는 75,000원이 청구되죠. 교환 배송비는 왕복이니까 75,000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반품 교환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반품 교환 제품을 받을 수 있는 대표님들의 국내 주소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국내 주소로 바꿔주세요. 자, AS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AS 전화번호에 대표님들의 CS 전화번호 누르시면 되죠.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눌러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AS 안내 고객센터로 문의 주세요. 이런 문구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메인으로 내가 설정한 이 옵션 것들 제외하고 추가 상품으로 이 메인 상품을 구매했으면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세팅을 하는 게 추가 상품이잖아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으로 추가 상품 설정하셔서 판매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자칫 잘못하다가 추가 상품으로 인한 배송비 때문에 역마진이 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설정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난 추가 상품으로 좀 옵션 구성을 또 하고 싶다 하시면 애초에 상품을 등록을 하실 때 각 옵션마다의 추가 구성 상품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방석 포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의자랑 방석을 같이 팔고 싶어. 그러면 애초에 옵션 구성을 화이트 소형 의자 방석 포함 이런 식으로 옵션 구성을 해주시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더 낫다. 옵션 1번, 뭐 2번, 3번, 4번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설정 안 함으로 해두시고, 구매 혜택 조건 같은 경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만약에 뭐 구매했을 때 포인트 지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입력하실 분들이 입력하셔도 돼요. 50원, 100원 이런 식으로 뭐 입력하셔도 되겠죠? 구매할 때 아니면 상품 리뷰를 남겼을 때 텍스트 리뷰 혹은 포토 리뷰 대표님들 마진이 남는 수준의 포인트를 지급해 주시면 돼요.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은 우리가 상품명에서 무이자 할부라든지 사은품이라든지 이런 어뷰징을 좀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상품명에 넣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만들어준 속성값인데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경우는 뭐 설정하면 누른다든지 사은품으로 예를 들어서 방석을 준다 라고 하면 전 제품 주문 시 방석 추가 증정 이런 문구를 여기다가 쓰라는 거예요. 상품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고요. 이벤트 뭐 이런 카드사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이벤트 문구도 따로 넣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하게 상품명에 쓰지 말고 이런 항목들에 너네가 만약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속성값이 있으면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 설정에 마지막으로 태그를 입력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검색 태그는 네이버는 검색 태그 사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태그만 넣을 수가 있어요. 총 10개까지 넣을 수가 있고 여기에 태그를 입력을 해보시면 태그로 등록할 수 있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걸 지우고 또 다른 연관 태그를 넣으시면 돼요. 10개 정도까지 넣을 수가 있고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럼 해볼까요? 셀러라이프에서 인테리어 의자를 검색을 했을 때 쭉 아래
이제 5대 마켓들에서 관련된 태그들이 나오잖아요. 네이버 연관 태그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복사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줄여볼게요. 여기 키워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태그에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최대 1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나오죠. 그리고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모두 지금 다 등록이 되어 있네요. 만약에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걸 포함을 하면 여기 아래에 태그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X라고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확인하고 지워주면 되죠. 하나만 해볼까요? 그럼 불가한 단어라고 뜨죠. 네, 이런 식으로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만 남겨놓고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 여기 한번 눌러보면 뭔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상품의 링크를 보냈을 때 페이지 타이틀을 프릴 원피스, 메타 디스크립션을 가볍게 툭 어디에도 어울리는 데일리 룩, 가시상 이런 걸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페이지 타이틀은 여기 그리고 나머지 메타 디스크립션은 여기 아래에 뜨는 문구를 뜻하는데 굳이 이것까지 넣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넘어가셔도 돼요. 판매자 코드, 여기는 판매자 상품 코드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타오바오의 이 상품 아이디를 숨기셔도 돼요. 여기에도 숨길 수가 있습니다. 바코드나 이런 내부 코드는 없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노출 채널인데요. 노출 채널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서 노출을 시킬 거죠. 그리고 전용 상품명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우리 네이버 쇼핑에 검색이 돼야 되니까 요거는 클릭을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 전시 상태, 전시 중으로 되어 있어야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고요. 알림받기 동의 고객 전용 상품은 내 스토어를 알림받기 한 고객들한테만 내 상품을 노출한다는 건데 이거는 설정 안 함으로 해주셔야 돼요. 설정함을 누르면 알림받기를 설정한 고객한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인플루언서들이 자기를 팔로워한 그런 고객들한테만 물건을 할인가로 판매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할 때 나타나는 거고요. 공지사항은 뭐 설정 안 하셔도 되겠죠. 여기 마지막으로 검색 품질 체크를 눌러보셔서 점검 필요에 뭔가 빨간불이 떠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빨간불이 떠있지 않는 걸 확인이 됐으면 확인을 누르시고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드디어 상품이 저장이 완료가 되면서 스마트 스토어에 바로 올라가지게 돼요. 한번 예시를 봐볼까요?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제가 방금 올렸던 이 상품의 상품명 그리고 할인 가격 이런 추가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뭐 모바일 할인이라든지 무이자 할부라든지 사은품 여기 제가 적은 대로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해외 구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해외 직배송 상품이라는 이게 붙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설정해 놓은 제주도라든지 도서 지역 추가 비용까지 나와 있고요. 컬러를 눌렀을 때 4가지 옵션이 나오면서 대형을 선택했을 때는 옵션 1번 기준으로 해서 추가 비용이 붙는다. 다 확인할 수가 있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입력한 그대로 뜨게 되고 제가 동영상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동영상이 지금 화면처럼 상세 페이지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여기 만약에 상단 이미지가 있으면 상단 이미지가 여기 뜨겠죠. 그리고 한글화된 상세 페이지 이미지 그리고 마지막쯤에 하단 이미지 그리고 관련 태그와 상품 정보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수동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많은 설명을 드리면서 상품 등록했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요. 하나하나 조금 익숙해지시면 조금 빠르게 수동 등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의 조금 간단한 검색 엔진 최적화 SEO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스마트 스토어 상품 수동 등록으로 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마켓들 수동 등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